이 높은 빌딩 회색 아스팔트로 되면은 그 대변되는 도심 속에서 이 푸른 텃밭을 일구는 도시농업. 이 도시농업의 대표 주자 서울의 자치구죠 강동구가 며칠 전 영국에서 열린 그린애플 어워즈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의 이해식 구청장님과 다른 전문가 두 분 모시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식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연구원의 이창우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우리 이해식 총장님한테 여쭤봐야겠네요. 네. 직접 갔다 오신 거죠, 영국에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그린 애플 어워즈라는 상이 우리 시민들한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영국 의회에서 열렸습니다마는 그린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네. 영국의 아주 저명한 그런 환경 단체 재단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유엔의 집행위원회 네. 또 왕립 그 영국의 그 이 단체에서 네. 이렇게 인정하는 이제 그런 세계 4대 환경상 중에 하나다. 그래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영광스러운 거네요. 그래서 이 자치구를 그쪽에서 준 겁니까? 자치구를 수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영국 내에 있는 각종 이제 환경 관련 단체나 기관에게도 수상을 하고, 네.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도 수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순천만 프로젝트로 아주 유명한 순천시와 네. 저희 강동구가 이렇게 나란히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강동구를 거기서 수상했습니까? 저희 강동구는 이제 도시농업, 도시농업 프로젝트로 상을 받았는데요. 네. 1가구 1텃밭이라고 하는 우리 강동구의 도시농업 비전에 대해서 네. 높이 평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창호 박사님, 그린 애플 어워즈라고 박사님도 전부터 알고 계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뭐 세계적인 환경상이니까. 그래요? 예, 세계 환경상이군요. 예, 환경상인데 좀 더 뭐 설명 잘하셨지만 좀 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이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네. 환경 모범상, 친환경 건축물상, 네.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친환경 기업상. 이 세 개 크게 있는데 네. 이번 강동구는 환경 모범상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또 분자가 쭉 있습니다만 네. 이제 그 농업부 해서 그 금상을 받았습니다. 이 검은 동이 또 있거든요. 그래요? 거기 금상을 거예요? 받았습니다. 최고시네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 시상식을 하는 곳이 웨스트민스터, 저게 국회의사당. 오, 저는 그래요? 사실 국회의사당 앞에 사진만 찍어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그 국회의사당 안에서 상을 받았다는 게 참. 연구무 의원내각 제국가고요, 그렇죠? 의회가 가장 정치 부분에서 최고의 그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강동구청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 봤을 때도 상당히 영광스러운 측면이 없잖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도시농업 얘기를 하셨는데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이쪽에서 인정한 겁니까?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의 강동구가 잘 갖고 왔다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곳이라서 상을 준 거니까요. 총장님 좀 설명을 좀 이 대목에서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농업이 이제 우리에게는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네. 사실 런던을 비롯해서 유럽의 유수한 그런 도시들이 도시농업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고 사실 그 산업혁명 이후에 네. 도시농업을 꾸준히 해왔죠. 근데 본격적으로는 사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네. 굉장히 활성화됐고요. 런던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보다 훨씬 많은 텃밭, 훨씬 많은 이제 시티팜 이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고 역사도 런던이 오래됐습니다. 근데 우리 구는 2009년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2010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출발을 했는데 이 행정 영역에서 도시 농업을 시작한 것은 저희 강동구가 처음 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지금 저희가 7년 차를 맡고 있습니다. 그 텃밭 도시농업을 할 생각을 청장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선거 공약도 했고, 그래요? 그래서 최초에 2008년도에 구청장이 됐을 때 이제 친환경 급식, 학교 네. 급식으로 됐는데 그때는 이제 무상급식이 실시되기 전이죠. 네. 그래서 보통 급식과 친환경 급식의 차액을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뭐 굉장히 뭐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이 네. 어떻게 생산이 되는가 이것을 현장에 확인하기 위한 친환경 체험 농장을 만들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직접 이런 친환경 농산물을 길러 먹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도시 텃밭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하여튼 그 강동구는 네. 제가 세계적으로 볼 때도 모범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렇습니까? 이제 지난 수년간 세계 여러 도시에 네. 그 도시농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이제 강동구만큼 좀 체계적으로, 예를 들면 행정조직의 도시농업과를 만든다든지 네. 조례를 만들고 또 다양한 그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는 보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모범적이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강동구에 이제 방문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이제 박사님 보시기엔 도시농업이 왜 우리 현재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선 그 세계적으로 지금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진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기후변화. 기후변화 문제. 왜냐하면 이것이 로컬 푸드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네. 양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이것은 결국은 수송 에너지를 줄여주니까 로컬 푸드. 네. 그러니까 석유 제품을 적게 쓴다. 네. CO2 배출을 줄인다. 그런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옥상 같은 데 옥상에다가 그것도 많이 하죠. 옥상 텃밭을 많이 하면 건축물 에너지를 확 줄여줍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네. 이제 예전에도 많이 이제 그 관심을 기울였지만은 최근에 기후 변화 문제 때문에 더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먹거리 문제도 좀 구청장님께서 이제 그 친환경 급식 문제로 시작을 하시다 그러는데 먹거리 문제도 해결되는 당연합니다. 특히 이제 도시농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절대 안 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먹을 거니까. 그래서 농촌 농업은 아직 유기농 비율이 10%도 안 되거든요. 네. 한 90%는 농약 화학비료를 많이 친다. 그런 측면에서는 도시농업은 저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반가워했다는 거 아니에요, 청장님?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학교 급식을 지금 그러면 강동구에서 이 텃밭에서 재배한 그 농작물을 갖고서 강동구에 있는 학교에 친환경 급식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네. 지금 저희들이 약 7천 구좌에 이제 텃밭이 있는데, 7,000구자 상당히 많네요. 예. 네네. 이제 우리 서울에서 가장 많습니다. 네. 근데 그 텃밭은 사실 자경입니다. 스스로 길러서 스스로 먹는. 다만 이제 저희 초등학교 26개 중에 20개 초등학교에 우리 강동구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채소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우리 강동구에 전업으로 농사를 짓는 전업으로 농사를 짓는 분 중에 약 28가구가 네. 친환경으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반찬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공급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창호 박사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주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여주고 또 이 친환경 유기농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 네. 아이들의 건강에 좋은 그런 로컬 푸드를 반찬 재료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몇 군데가 텃밭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랬죠? 강동구에? 저희 강동구는 전체 지금 39개 텃밭이 있는데 이 중에 12개 텃밭은 민영 텃밭이고 네. 27개 텃밭은 사실 공공 텃밭입니다. 아. 물론 그 중에 5개는 이제 민간과 같이 이제 네. 공동 노력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 구청에 직접 운영하는 15개 텃밭과 동주민센터에 이제 7개 텃밭이 있고요. 그렇게 하는 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가장 그 전체 공공 텃밭 면적이 15헥타르가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좀 서울에서 땅값이 비싼데 먼저 네. 딱 드는 생각이 강동구는 좀 그런 부분들의 여지가 좀 있었던 겁니까? 네, 아주 그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네. 저희 구가 이제 그린벨트가 약 40% 가까이 되기 네. 때문에 개발이 제한된 농지가 네.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도시농업을 원활하게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 행정적인 문제를 이제 풀어버리신 거네요, 결국은. 자, 저는 그게 궁금해요, 청장님한테. 시민들이 자가 텃밭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강동구가 지금 뭐 인구 따지면 한 46만 명. 세대는 얼마 됩니까? 세대는 18만 세대죠. 18만 세대 중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 지금 그런 도시농업 텃밭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약 한 10% 정도 10%? 육박하고 있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비율이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단한 대단한 우리나라에서는 예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예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 대단하고 왜 중요한 거예요, 그게요? 우선 그렇게 도시농업이 사실은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네. 우리나라 옛날 텃밭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선조들이 했던, 텃밭. 근데 그걸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도시농업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네. 그래서 뭐 특별한 것하고 아니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이제 강동구가 왜 하냐면 리더십이죠. 리더십. 리더십. 예. 우리 이해식 청장의 리더십. 그러니까 그 이미 관심 가지고 키우고 나가기 때문에 이래 된 거죠. 이게 장의 역할이 얼마나 예, 중요하다는 것을. 서울에 이야기- 25개 자치구가 있지만은 네. 또 지금 또 도시농업 발전한 데 있지만은 또 전혀 관심 없는 데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측면도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도시농업은 사실 이제 식량 이야기 나오고 기후변화 이야기 나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라고 합니다. 다원적 가치. 다원적 가치. 뭐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문제, 그다음에 환경을 또 보호하는 네. 문제, 그다음에 심지어 뭐 범죄를 예방하는 문제, 사회 복지, 네.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것. 이 포텐셜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지금 기반 닦는 차원에 있다. 그러니까 강동구가 가장 앞서가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구도 지금 하고 있나요, 청장님? 아니, 그럼요. 특히 이제 박우순 시장님 네. 들어오셔서 한강의 노들텃밭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좀 논란을 네. 부르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고 네. 그래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 서울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서울시장님 박 시장님 네. 이제 취임 이후에 각 자치구에 대한 도시농업 진흥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도봉구 같은 경우는 저희 강동구 텃밭만큼 지금 뭐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굉장히 경쟁 관계네요. 아. 제가 아까 좀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한 10%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텃밭만 가꾸시는 분들은 이제 10%의 턱없이 모자라고요. 이 상자 텃밭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네. 상자 텃밭도 저희가 적게는 만 그 상자, 많게는 3만 상자까지 이렇게 보급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그 상자 텃밭 기르는 것도 결국은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거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그렇게 따지면은 거의 뭐 10%는 안 되더라도 그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어때요? 청장님이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요. 네. 역시 경작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예, 높고 다만 이제 농사라고 하는 것이 일정 정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강좌도 열고 있고 그런 강좌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텃밭에서도 하고 또 동주민센터나 이런 네. 데서도 열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 농사 기술을 좀 습득을 하고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시면은 뭐 실패하는 예는 극히 또 드뭅니다. 그럼 강동구민들이 그 텃밭을 가꾸고 할 때 그 구청에서 뭐 지원 프로그램도 상당히 있겠네요. 그럼요. 저희가 지원을 하는 예산도 거죠. 지원합니까? 그럼요. 그래서 텃밭이 이제 민영 텃밭을 이용하면은 네. 10만 원에서 저기 서초구 민영 텃밭은 거의 20만 원 가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 구는 약 6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네. 4만 원 정도는 저희가 이 예산으로 사실은 뒷받침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텃밭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그 박사님 보시기에 이 자치구에서 지금 도시농업을 이제 쭉 진행하고 또 이제 장려하고 육성하는 거로 이제 우리 강동구청장이 결국 이제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은 어떻게 가지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강동구가 이제 자치단체에서는 이제 모험을 하지만 네.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요? 농식, 박근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식본부하고 예. 농촌진흥청 네. 뭐 이런 데서도 도시농업 R&D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제가 뭐 참여한 겁니다만 이제 심사 같은 참여했지만 네. 그 IoT, 인터넷 오브 띵스 제4차 산업혁명가 네. 도시농업과의 결합 이런까지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농업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는 이제 도시농업은 모르는 사람은 좀 그 왜 하지? 쓸데없이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귀찮지 않아? 곳에서 뭐. 귀찮고 말이 힘든데 그냥 자면하지 하지 뭐 이렇게 할 텐데 이게 현재는 그렇습니다. 공동체의라든 환경보존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이게 굉장히 포텐셜이 큰 거다. 그 오늘 사실 그린 애플 어워드 받는 것이 네. 산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서울의 20년 뒤의 서울을 먹여 살릴 부분이 농업일 수 있다.
아, 도시농업이다. 예, 놓을 수 있다. 지금 사실 서울시가 네. 지금 이게 투자할 이유도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금융, IT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20년 뒤까지 이것이 유지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명공학, 유전공학, 제4차 산업혁명과 도시농 결합하면은 이건 엄청난 산업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기반을 닦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래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그 생각을. 총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세요? 근데 저희들은 뭐 네. 이창호 박사님 산업적으로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처음에 출발은 상당히 소박한 것이고 네. 지금도 사실은 좀 소박한 것을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가구 일텃밭이 이제 그런 그 비전인데요. 우리 강동구의 모든 가구가 도시농업에 참여하자는 거고 그 도시농업은 텃밭을 기르는 것은 뭐 가장 좋은 형태고 네. 상자 텃밭을 기르더라도 화초 하나를 키우더라도 이런 생명을 키우는데 참여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네. 행복한 그런 생활을 갖도록 하자. 뭐 네. 그런 어떤 이제 목적에서 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이 근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도시농업은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이창호 박사님 말씀은 도시농업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한 단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미래의 비전을 갖고 있고 네. 우리의 뭐 먹거리라든가 서울의 향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이라고 저는 그 지점에서 총장님 그 이제 아까 이제 사물 인터넷과 결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과학 기술 발전에 따라서 네. 저희 도시농업도 그렇게 변해 가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창호 박사님과 같은 전문가들하고 네.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또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이제 도시농업을 시작하게 됐던 어떤 초심이라 그럴까? 그것은 이제 구민들의 어떤 행복한 생활, 그리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거, 네. 환경을 보존하는 거,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생활의 문제다. 시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보고 있겠네요. 아, 그럼요. 네. 총장님이 이번에 3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도시농업이 굉장히 큰 공로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그렇게 봐야죠. 아니,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을 줬으니까 네,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어떤 제가 좀 다른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네, 네. 크게 예. 그렇습니다. 워낙 예산이 적어갖고. 하여튼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이 지자체와의 서울시 네. 다른 단위에서 일반 민간 영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나요, 많이 도시농업? 하고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네. 사실 도시농업 전국 협의회도 있습니다. 네. 아. 네. 서울에는 제가 한번 청장님 말씀드리는 게 그 강동구만 너무 잘 살게 하지 마시고요. 다른 데하고 좀 연관을 하셔서 이제 삼선이지 그러시니까 좀 그런 좀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네, 네. 예. 다른 곳에서 뭐 굉장히 열심히들 아니 민간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렇게 미래 비전적인 사업이라 그러면은 뭐 어느 누가 주장하고 주도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한 말씀 드리고 네네.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도시농업 이렇게 하면은 농민들이 많이 반대를 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도시농업을 자꾸 키워나가면은 그래도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지 않느냐. 네.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농업을 발전시키면은 네. 농촌이 더 좋습니다. 더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를 해보면요, 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토부리,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애착심이나 이해가 더 높아집니다. 네. 그 도농교류도 굉장히 활발해지고요. 그다음에 각종 종자나 도시 농부들의 농기구 뭐 이런 네. 거라든지 수요가 굉장히 창출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외국 어느 나라를 봐도요, 도시농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농촌이 잘 사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네요. 예, 그래서 도시농업이 농민한테도 도움이 되는 네. 그런 방향으로 저는 발전시켜 나간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대선 후보로 나온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지지율이 요즘에 굉장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성남시나 사실은 강동구나 뭐 면적면이라든 인구면에서 큰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 하신 말씀 있으면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네.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강동구가 도시농업으로 이렇게 좋은 상을 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이렇게 노력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기반을 닦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바쁘실 텐데 두 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해식 강동구청장 그리고 이창우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